네. 내일 모레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리밸런싱 방안을 논의한다. 혹시나 주식 비중을 좀 늘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6.8%로 저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20%까지 늘릴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올해 이제 장장 51거래일간 매도세를 계속 이어갔죠. 그래서 사실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과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운용팀장을 지내신 분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홍춘욱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네.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최근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을 줄이기는 하고 있지만 오전에 코스피가 장중 3천을 이제 무너지는 등 가파르게 이제 하락하고 좀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정장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리 대표님은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조정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쪽에서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연준이 정책 당국들의 어떤 태도 변화의 징후들은 아직 관측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회복 기조 자체는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고요. 특히 4월 중순부터 시작될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기대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즉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러 지표들을 놓고 보았을 때 상당히 우리나라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해 빚어진 이 중간 반락 구간은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어떤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 이후부터는 또 상승 랠리로 복귀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국내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데 여기다가 또 연기금이 최장 기간인 51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운용팀장을 지내셔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올라가면 좀 가만히 있다가 좀 더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팔면 되는데 이렇게 오를 때도 팔고 내릴 때도 팔고 이거 비중 조절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연금이? 2018년의 트라우마 때문이죠. 2018년 연초 주식시장이 종합주가지수 2,6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운용 규모가 얼마까지 갔냐면 131조 원까지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연금의 자산 내 비중이 얼마까지 갔냐면 21.2%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국민연금 실제 목표 비중이 얼마였냐면 19%였거든요. 결국 3%나 오버웨이트 하고 있다가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이 속절없이 무너져서 그해 연말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규모가 얼마로 줄었냐면 108조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어떻게 본다면 이 전술적 자산 배분의 목까지 들고 가다가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들의 재산을 20조 이상 날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는 정해져 있는 목표 비중을 오버웨이트를 유지를 했다가 그 오버웨이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2018년 연초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 가속화되고부터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하자마자 무너져서 1,800까지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결국 2008년에도 마이너스 성과를 거의 내지 않았었는데 2018년에는 마이너스 0.8이라는 국민연금 기금 창립 이래 최악의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기금이 그때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버웨이트해서 들고 가다가 손실이 나는 바람에 국민연금기금 역사상 최악의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게 방어를 해준 적이 있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기금이 한 번이라도 주식에서 성과가 안 좋아지고 국민연금기금이 마이너스 손실이 나는 순간 국민연금이 망하고 있다. 국민연금 때문에 큰일 났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는 큰일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보호를 쳐주지 않고 반대로 국민연금기금이 지금 정석적으로 기금 운용 규정에 따른 대로 리밸런싱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을 망가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즉 주식시장 미래에 대한 베팅은 삼가하고 점진적으로 주식의 보유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2018년 같은 피해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홍춘옥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꽤 많은 부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노후자금 아니겠습니까? 노후자금이고 세금이고 이런데 그렇지만 이제 국내 증시가 3,300을 이렇게 돌파할 때부터 이렇게 좀 많이 매도가 나오니까 사실은 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26일에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주식의 비중을 좀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대표님이 예상하십니까?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반대도 만만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금위 관계자 말씀을 빌리자면 지난 2월 회의에서 연금의 기계적 매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분들이 한 17분 정도 됩니다. 그분 위원분들 중에 한두 분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가 다음에 열리게 될 때 저희가 아니고 이제 저는 예전 직장이죠. 국민연금기금의 정책 담당 부서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이제 재정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합의를 해서 이거 관련돼서 안을 올리게 됩니다. 지난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준비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면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결정이 지금 이제 국민연금기금이 예를 들어서 올해 주식 비중을 16.8%로 정했어요. 라는 게 이게 언제 내려진 결정이냐면 지금으로부터 4년, 5년 전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이제 중기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중기자산 배분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연금기금은 거대한 항공모함 같아서 신속하게 매매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조직이니 장기적인 목표 비중을 설정해 놓고 이 목표 비중대로 점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자. 이게 바로 장기자산 배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기자산 배분의 원칙은 작년부터 지난 4, 5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이 여러 곳에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받고 또 투자정책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죠. 이제 이거를 바꾸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국민연금기금이 팔아서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의 불만이 많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비중 조절은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주식 비중 조절이 향후 중기자산 배분을 바꿀 거냐. 즉 향후 5년 안에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5% 이하로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장기적인 자산 배분 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올해 회의에서는 힘들죠. 그러면 남아있는 대안이 뭘까? 남아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탈하더라도 인내하자라는 그 목표 허용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허용 범위가 몇 프로냐면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5%거든요. 이거를 일시적으로 늘려줄 가능성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춘욱 대표님, 제가 이제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원고에는 없는 건데. 어떤 거냐면 지금 16.8%로 정해져 있는 것은 많은 기관으로부터 컨설팅도 받고 내부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또 조사도 해보시고 또 해외 사례도 조사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여건도 조사다 해보시고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아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이 정부나 내지는 뭐 이 금융 당국이나 그다음에 이 기금이나 연금을 에 있는 아주 이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MSCI 디벨롭 마켓 선진국 지수로 만약에 편입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가 좀 노력해서 부합시켜서 우리가 만약에 MSCI 그 선진국 지수로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뭐 PER이 14배다라고 치면 우리가 17배, 18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체력이 될 것이고 경제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뭐 세계 10위권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그거에 걸맞게 지금 움직이지 않았다고 만약에 제가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연금이나 기금의 지분율도 소위 말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는 포션도 좀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6.8%에서 뭐 19%로 늘릴 수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 고민을 해보신 바는 없습니까, 대표님? 아니요, 고민했죠. 네. 네. 예, 국민연금기금이 예, 그 전문가들도 대단히 많고 또 연구원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뭐 그 연구 결과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제가 이제 다만 중기자산 배분 관련돼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가 컨설팅 과정에서의 얻었던 저희 정보를 조금만 풀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이 2040년 전후해서 피크를 칩니다. 대략 2천조 원 정도가 될 텐데요. 네. 지금이 900조 원이 좀 안 됩니다. 네. 이 정도의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향후 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한 2배로 늘어요. 자, 그때 만약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비중을 20%를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얼마냐면 400조 원 정도 주식을 보유하게 되죠. 네. 좋은 일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100조 대니까. 자, 근데 그 뒤로 우리나라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돈들이 계속 늘어나고 70년대 X세대들까지 연금 타러 오는 순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아주 가파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네. 자, 그때 400조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누가 받아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매력이 없어서 나간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앞으로 15년 정도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는 기간에 국내 주식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버리면 그 뒤 국민연금기금이 이제 가뭄에 들어가는 시기에 대규모 걷잡을 수 없는 연금기금에 수십조의 매물을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매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법을 바꿔서 적게 내고 늦게 받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든 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이게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잖아요. 정치권에서 해줘야 될 문제니까. 자, 그렇다면 연금기금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다가오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장기자산 배분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질문 드렸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꼭 뵙겠습니다. 오늘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